서울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 평온한 오후의 쇼핑 시간이 갑작스러운 소동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한 중년 여성이 갑자기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 물러섰고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내 딸을 찾아줘요.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요. 여성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백화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신적 문제로 여겨졌던 이 사건이 나중에는 4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모녀 상봉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가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토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 1층 화장품 코너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명품 화장품을 구경하는 젊은 여성들, 딸을 위해 선물을 고르는 어머니들, 그리고 손자녀와 함께 나들이 나온 할머니들까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샤넬 카운터 앞에서 한 여성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김미선 씨는 어디 있나요? 김미선 씨를 찾고 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단정히 빗어 넘겼지만 옷차림은 다소 낡고 소박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샤넬 카운터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매장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데요. 아니야. 분명히 있어. 내가 확인했다고.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이야. 김미선, 1984년생, 키 160cm 정도 되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서히 그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잠시 이쪽으로. 보안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여성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내 딸을 찾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녀는 카운터 위에 화장품 테스터들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작은 용기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40년이야. 40년 동안 찾아 헤맸어요. 이제야 단서를 찾았는데 왜 방해하는 거예요? 여성의 절규가 백화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쇼핑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어머니 뒤로 숨었고 어른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한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2층에서 내려오던 한 여성이 소동 소리를 듣고 1층으로 급히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백화점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중간관리직 직원 박은정 씨였습니다. 박은정 씨가 상황을 파악하며 소동을 일으킨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박은정 씨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박은정 씨의 머릿속에 4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1984년 당시 4살이었던 그녀는 김미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집,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그 운명적인 날까지. 그날도 어머니는 일찍 나가셨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금방 올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살 어린 미선이는 하루 종일 이틀,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배가 고파도 어머니가 올까봐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굶주림에 쓰러진 그녀를 이웃이 발견했고 경찰서를 거쳐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박은정. 어린 나이에 받은 충격으로 초기 기억들이 흐릿해졌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녀는 여러 번 어머니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단서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여성, 바로 이순덕 씨는 정말로 김미선의 어머니였습니다. 40년 전 그날 그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순덕 씨는 홀로 4살 딸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선이가 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온갖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순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큰 일자리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만 잘 되면 미선이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그녀는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의 첫 마디는 미선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미선이는 이미 고아원으로 보내진 후였고 당시의 부실한 행정 시스템으로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순덕 씨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서, 고아원, 복지관, 발품을 팔며 찾아다녔지만 미선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이순덕 씨의 삶은 딸을 찾는 일에 바쳐졌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여유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미선이만이 그녀 삶의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소문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신문 광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까지 동원했습니다. 1984년생 김미선을 찾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김태우, 4살 때 서울 마포구에서 실종. 때로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찾으시는 딸이 아닐까요? 라는 연락이 오면 이순덕 씨는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부산이든 대구든 심지어 해외까지도 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망만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70이 가까운 나이에 당뇨와 고혈압까지 생겼지만 딸을 찾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 전 인터넷 카페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올린 게시글에서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는 박은정이라는 분이 어릴 때 이름이 김미선이었다더라는 내용을 본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이순덕 씨는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원 정보를 쉽게 알 수 없었고 며칠째 백화점 주변을 서성이던 그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박은정 씨는 떨리는 다리로 이순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상황도 사람들의 시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여성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혹시 박은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혹시 이순덕 어머니이신가요? 그 순간 이순덕 씨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꿈꿔왔던 그 목소리,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순덕 씨의 입에서 간신히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미선이니? 박은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어머니 손으로 만들어준 미역국. 엄마. 40년 만에 부르는 그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쇼핑하던 사람들도, 직원들도, 보안 요원들도 모두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함께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동으로 가슴이 먹먹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 후에는 확인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에 대한 기억이 정확한지, 정말로 모녀지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조용한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좋아하던 인형 기억나니? 분홍색 토끼 인형. 네, 기억해요. 삐뽀삐뽀라고 이름 지어줬던 거 맞죠? 맞아. 그리고 내가 밥을 안 먹을 때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미선이가 밥을 안 먹으면 삐뽀삐뽀가 슬퍼한다고 하셨어요.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두 사람의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더욱 확실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박은정 씨의 어깨에는 어릴 때 다친 작은 상처 자국이 있었는데 이순덕 씨는 그 상처가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인지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살 때 계단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지.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모녀 상봉이었습니다. 확인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40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순덕 씨는 딸을 찾는 일에 인생을 바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혼자 사시며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야기,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견뎌온 외로운 밤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에 대해서. 박은정 씨도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시절,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사랑받으며 자란 이야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은 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이야기. 엄마, 저는 행복했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엄마가 그리웠어요. 미선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순덕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제라도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은정 씨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들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맨날 친할머니 이야기 하셨어요. 이제 정말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 15살, 12살 된 손주들이 이순덕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순덕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박은정 씨의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순덕 씨는 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딸과 함께 아침을 먹고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순덕 씨는 가끔 악몽을 꾸었습니다. 다시 딸을 잃어버리는 꿈, 딸이 사라져버리는 꿈. 그럴 때마다 새벽에 깨어나서 박은정 씨의 방문 앞에 서곤 했습니다. 딸이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박은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져버릴까 봐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시간의 힘으로 서서히 치유되어 갔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진짜 모녀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요리를 함께 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이순덕 씨는 40년 전 만들어주지 못했던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박은정 씨는 그 맛에서 어릴 적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이 맛이야. 이 맛을 그리워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곧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모녀 상봉, 백화점 소동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실종가족 찾기 단체에서는 이들의 사례를 통해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아동 관련 제도의 문제점도 부각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재회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순덕 씨와 박은정 씨는 정말 자연스러운 모녀가 되었습니다. 이순덕 씨는 손주들의 등하교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거들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았던 외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은정 씨도 달라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의 빈 공간이 채워지면서 더욱 밝고 행복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가족 모두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오신 후 집안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고 아이들도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우리 예쁜 손주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대화지만 이순덕 씨에게는 40년 만에 찾은 소중한 행복입니다. 주말이면 이순덕 씨와 박은정 씨는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처음 만났던 그 백화점 앞을 지날 때면 두 사람은 항상 잠시 멈춰 서서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엄마. 그러게. 하늘이 도와주신 것 같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순덕 씨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딸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희망을 품고 있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순덕 씨는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이 최고의 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의사는 정신적인 안정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씨네 가족은 이제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까지 3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랑의 힘으로 일어난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가끔 이순덕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40년이 아깝지 않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 그리고 박은정 씨도 말합니다. 엄마,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은 모두 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이 모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